할머니 방은 어디야? 7살 손녀가 물었을 때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깨진 국그릇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행주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거실에서 자? 아이는 아기가 없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였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라서 입을 떼면 통곡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제 나이 62입니다. 32평 아파트에 아들 가족이랑 같이 삽니다. 방은 3개예요. 안방은 아들 내외가 씁니다. 갓난쟁이 둘째랑 같이 자야 하니까 넓은 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줬어요. 입구 쪽 작은 방은 손녀딸 놀이방 겸 침실입니다. 요즘 애들은 자기 공간이 있어야 정서 발달에 좋다고 해서 예쁘게 꾸며줬어요. 나머지 방 하나는 남편 서재 겸 옷방입니다. 평생 일하고 은퇴한 사람인데 책 읽을 공간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그러라 했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거실과 부엌 사이 그 어정쩡한 공간이 제 자리였습니다. 밤이 되면 소파 앞에 요를 깔고 잡니다. 아침에 식구들 깨기 전에 요를 개서 장롱 속에 넣어두면 제 흔적은 이 집에서 싹 사라져요. 마치 이 집의 부속품처럼. 낮에는 쓸모 있다가 밤에는 안 보이는 곳에 치워지는 청소기처럼요. 3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고생했다. 이제 좀 쉬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쉼이라는 게 제 일상을 이렇게까지 갉아먹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와 한 몸입니다. 아침 먹고 나면 소파 왼쪽 자리에 털썩 눕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을 꽉 쥐고 있죠. 하루 종일 TV 뉴스 채널만 틀어놓아요. 똑같은 뉴스가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는데 지겹지도 않은가 봅니다. 저는 그 옆에서 숨죽여 빨래를 개고 걸레로 바닥을 닦아요. 청소기를 돌리고 싶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뉴스 안 들리게 시끄럽게 하고 버럭할까 봐요. 남편은 말이 없습니다. 종일 집에 같이 있는데 우리는 대화가 없어요. 그저 TV 소리만 거실을 꽉 채웁니다. 제가 점심 뭐 드릴까요 물으면 시선은 TV에 고정한 채 손만 휘휘 젓습니다. 아무거나 줘. 그 아무거나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걸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겁니다. 어제 밤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밤 9시가 넘었더군요. 식기 건조대에 그릇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행주를 빨아 널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아래 바닥에 앉았어요. 소파는 남편 차지니까요. 오랜만에 가계부 정리를 좀 하려고 돋보기 안경을 찾아서 썼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콩나물 한 봉지 사는 것도 손이 떨려요. 영수증을 하나하나 펴서 풀로 붙이고 있는데 남편이 혀를 찹니다. 불 좀 꺼. 거실 형광등이 너무 밝다는 겁니다. TV 보는데 방해된다고요. 저는 하던 게 있어서 조금만 있다 끄겠다고 했어요. 스탠드 켜면 되잖아요. 이거 정리만 하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글쎄 끄라니까. 사람 피곤하게 진짜. 남편이 리모컨을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내가 이 집에서 전기세 내고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하는데 밤에 가계부 좀 쓰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보 여기 거실이잖아요.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나도 내 물건 펼쳐놓고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비겁하게도 웅얼거림 뿐이었어요. 알았어요. 끄면 되잖아요. 저는 도망치듯 가계부를 챙겨 들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식탁 위 노란 펜던트 조명 하나만 켰어요. 거실 쪽을 봅니다.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TV 불빛만 번쩍거립니다. 남편은 다시 편안하게 누워 웃고 있네요. 예능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부엌 식탁 의자는 딱딱합니다. 엉덩이가 베겨요. 이 식탁은 제가 밥을 차리고 치우고
노동을 하는 공간이지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 자리는 어디일까요? 안방 침대도 남편이 코를 골면 저는 베개를 들고 나와야 하고, 거실 소파는 남편의 성역이고,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서 오늘 산 두부 한 모 글자가 번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 내 집인데,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도 같이 올라가 있는 우리 집인데, 어디 한 구석 마음 편히 엉덩이 붙일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2년 전이었나? 아들이 회사 발령받아서 이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좁아요, 엄마. 우리 셋이서 방 2개 쓰면 엄마 아빠는 거실 쓰셔야 하는데. 아들이 미안해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나야 뭐 어디서 자든 상관없지. 너희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주들 보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라고. 나 혼자 쓸 방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난주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손주들 데리고 외출했어요. 집에 저랑 남편만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문화센터에서 배우던 서예 도구를 꺼내고 싶었어요. 현관 옆 작은 방 창고에 처박아뒀거든요. 문을 열었더니 겨울 지나고 드라이 맡긴 두꺼운 패딩 점퍼들이 비닐에 쌓여서 행거에 빽빽하게 걸려 있고, 바닥에는 제철 지난 선풍기랑 제습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 틈바구니에 제 책상 하나 우겨 넣어놨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제 서예 도구를 꺼내려고 상자를 들어 올렸는데 무릎이 시큰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불렀습니다. 물.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물병을 꺼내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물병을 놓칠 뻔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62.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건가? 그날 오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목에 힘이 풀려서 국그릇을 놓쳤어요. 쨍그랑. 실수였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아끼던 코렐 국그릇이었어요.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거실 매트 끄트머리까지 튀었어요. 엄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며느리가 놀라서 달려오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유리 조각이 애들 발에 박힐까봐. 그게 무서워서 젖은 고무장갑도 안 벗고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강화마루 바닥에 무릎이 닿으니까 뼈마디가 시큰거렸습니다. 휴지로 큰 조각을 훔쳐내고 젖은 행주로 자잘한 가루를 닦아내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7살 배기 손녀가 쪼르르 달려와 제 등 뒤에 섰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물었어요. 근데 할머니. 응? 엄마랑 아빠는 안방에서 자고 나는 내 방에서 자잖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방은 어디야? 할머니는 왜 맨날 거실에서 자? 손이 멈췄습니다. 행주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순간 며느리가 당황해서 아이 손을 잡아 끌더군요. 윤지야, 할머니 지금 바쁘셔. 가서 TV 보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 볼륨을 한 칸 높일 뿐이었죠. 그 침묵이 그 무심한 등짝이 쨍그랑 깨진 그릇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라서 입을 떼면 통곡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바닥을 다 훔쳐내고 깨진 조각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베란다 분리수거함 옆에 내놓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32평 아파트, 방 3개, 안방은 아들 내외, 작은 방은 손녀, 남은 방은 남편. 그럼 저는요? 거실과 부엌 사이 그 어정쩡한 공간. 밤이 되면 소파 앞에 요를 깔고 자는 사람. 아침에 식구들 깨기 전에 요를 개서 장롱 속에 넣어두면 제 흔적은 이 집에서 싹 사라지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지난달이었어요. 동네 부동산 앞에 붙은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짜리 원룸. 거기 가면 문을 잠글 수 있을까? 나만의 방문을 닫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실컷 울거나 웃거나 아니면 그냥 대자로 뻗어 있을 수 있을까?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내 방 하나 갖고 싶다는 게 문을 딸깍 잠그고 싶은 욕심이 가족들한테는 사치일까요? 지난주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제가 직접 빚어서 구워온 도자기 머그가 깨졌어요. 손주 녀석 둘이서 숨바꼭질을 한다고 옷방에 들어가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봤죠. 어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에요. 재작년에 문화센터에서 제가 직접 빚어서 구워온 거예요. 손잡이가 좀 울퉁불퉁해도 제 손때가 묻은 세상에 하나뿐인 컵이었습니다. 큰 손주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남편이랑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남편이 깨진 조각을 보더니 대뜸 그럽니다. 거봐, 내가 위험한 건 좀 높은 데다 치우라고 했잖아. 애 다치게 싫이.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 컵이 깨진 건데, 제가 아끼던 건데, 위로나 사과는커녕 왜 물건 관리를 못해서 애를 놀라게 하냐는 타박이 먼저 날아오더군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눈빛으로 빗자루를 가져와서 묵묵히 조각들을 쓸어 담더군요. 그 침묵이 더 비참했어요. 시어머니가 고작 컵 하나 깨진 걸로 유세 떤다고 생각할까봐 저는 화도 못 내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지. 제 입에선 습관처럼 착한 척하는 말이 나갔지만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쓸어 담은 쓰레받기를 쓰레기통에 털어넣을 때 쨍그랑하고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꼭 제 마음 같았어요.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다 돌아가고 나서 텅 빈 옷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이 밟고 다녀서 흐트러진 러그를 정리하고 다시 제 책상을 원래대로 끌어당기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더군요. 집은 32평인데 이 넓은 공간 어디에도 내 물건 하나 마음 편히 올려둘 곳이 없구나. 내 공간은 남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비워줘야 하는 임시 창고일 뿐이구나.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크게 틀어놓고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우는지 웃는지도 모른 채요. 그 태평한 뒤통수를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돈 벌어오느라 고생한 거 압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죠. 그저 집에서 쉬고 싶을 뿐일 겁니다. 아들 내외도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맞벌이 하느라 힘들어서 시댁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매달 생활비랍시고 50만 원을 보태줍니다.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요.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서러울까요? 단순히 방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서 저 구석에 박힌 선풍기처럼 취급받아왔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어제 아침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멍하니 베란다 창문을 바라보는데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시시한 파마머리에 무릎 나온 바지,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내 방 하나 갖고 싶다는 게 문을 딸깍 잠그고 싶은 욕심이 가족들한테는 사치입니까? 아까 깨진 국그릇 조각이 꼭 제 마음 같아서 식탁에 엎드려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배부른 투정을 하는 겁니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려면 제가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62 나이에도 내 방문을 닫고 실컷 울고 웃을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들려주세요.